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적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몇몇 기이한 전설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음악실 괴담이었죠. 이 괴담은 10여 년 전 이 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했던 한 여교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학교의 음악실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다른 교사들은 그 소리를 음악실에 몰래 남아 그녀를 기다리던 불쌍한 여교사의 영혼이라 믿게 되었죠. 한 세월이 흘러도 괴담은 여전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음악실에서 밤늦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는 전학생이 한 명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큰 도시에서 전학을 오게 되었죠. 민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고 시골 학교의 낡고 신기한 풍경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음악실 괴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민수는 그 이야기에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 민수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밤이면 피아노 소리가 난대. 친구들은 무심히 덧붙였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민수는 괴담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민수의 의분과 용기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손전등과 소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슬리퍼를 준비하고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한 분위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손전등의 불을 최대한 낮게 하고 천천히 음악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음악실에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고 크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가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표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친숙하면서도 슬픈 멜로디가 밤의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꽉 쥐며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고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오래된 피아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덮개가 열려있는 피아노 건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멈추고 방 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손전등빛 아래서 민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그의 피부에 닿는 한기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가 다시 불을 켜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개의 형체처럼 어렴풋이 한 여인의 모습이 피아노 옆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저 피아노에 앉아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고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여인은 민수를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다시는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조용히 피아노에 앉아있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의 필체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친구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민수가 건네준 종이는 여전히 그날의 신비로운 경험을 증명하듯 존재했습니다. 음악실에서의 밤은 그 후로 조용해졌고 더 이상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인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만 같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그는 오래된 학교와 여전히 남아있는
음악의 여운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소문이 깃들어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저녁, 젊은 사진가 민수는 흥미로운 촬영지를 찾기 위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한옥은 미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지만 동시에 내면에 감추어진 공포스러운 사연들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곳이기도 했다. 민수가 방문한 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한옥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차갑고 조용한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피부를 스쳤다. 그는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떤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옥의 입구에 발을 들인 민수는 신발을 벗어놓고 한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목재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 냄새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정서가 느껴졌다. 그가 손전등을 켜서 밝히자 벽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쓸어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가가서 그 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피로 쓰인 것임을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소름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바람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적막감이 공간을 채웠다. 그러더니 먼 곳에서 조용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자신이 겁에 질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떠나려 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외로움이 보였다. 왜 또 왔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 말에 민수는 몸이 굳어졌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여인은 갑자기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민수의 의식은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한옥의 바깥에서 정신을 차렸다. 꿈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었다. 여전히 어제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사진을 찍던 중이었음을 기억한 그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카메라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지만 그가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 장면들이었다. 사진 속 한옥의 내부는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곳엔 어젯밤 그가 마주했던 여인이 곳곳에 등장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고 있을수록 한옥에 얽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다. 그는 즉시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그 한옥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곳에는 한 가족이 살았어. 불행히도 딸아이가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지. 그녀의 부모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아이는 돌이 되지 못했단다. 그녀의 영혼은 그곳에 남아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여인의 영혼이 왜 그토록 슬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 민수는 그 한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때로는 꽃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촛불을 밝히며 그녀의 영혼을 기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가 드디어 평화를 찾은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민수는 이후로도 가끔씩 그 한옥을 방문해 그녀를 기억하며 짧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한옥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으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담고 있다. 그곳의 영혼은 이제 자유롭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 젊은 대학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지은은 대학교를 다니며 서울에 살고 있었다. 항상 바쁜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지은은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호기심이 생긴 지은은 그 집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은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오래된 한옥이 버려진 채로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며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흥미가 생긴 그녀는 마을
주민의 만류를 뿌리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드디어 지은은 오래된 한옥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집의 창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긴 소리가 났고 내부는 어두컴컴했다.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지은은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방문한 첫 번째 방은 거실로 한때는 누군가의 추억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가구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방을 지나쳐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길고 어둡고 좁아서 손전등을 비추며 걸어가야 했다. 복도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리만큼 싸늘한 공기에 의아해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자 지은의 눈에 쏙 들어온 날짜는 5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오늘도 그가 찾아왔다. 나를 자꾸 부르며 나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섬뜩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은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확 스쳤다. 그런데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문이 저절로 닫혀 있었다. 지은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다. 다급히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 지은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 공간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쳤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방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꼼짝도 할 수 없었다. 땅 밑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느낌이 들자 그녀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희미한 형체가 눈앞에 나타났다. 반투명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들려온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공포에 휩싸인 지은은 눈을 질끈 감고 주저앉은 채로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은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방은 모두 열려 있었고 전날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한옥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지은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의 얼굴에서 지난 밤의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고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며 그 집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지은은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공포가 영원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귀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